이 이야기는 트럼프가 중국을 덜 압박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트럼프 시기 중국이 받은 압박은 강했고 직접적이었고 노골적이었습니다. 관세는 미국이 바로 올렸고 무역 충돌은 정면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그 시기를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버텼습니다. 이 차이는 압박의 강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압박이 어떤 구조로 작동했느냐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시기의 압박은 하나의 전선이 아니었습니다. 무역, 기술, 안보가 각각 다른 리듬으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무역입니다. 무역에서는 미국이 압박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관세 인상도, 협상도, 충돌도 대부분 미국과 중국의 양자 구도였습니다. 중국은 미국 하나만을 집중적으로 상대하면 됐습니다. 압박은 강했지만 상대는 명확했습니다. 기술 규제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미국이 먼저 조치를 내리더라도 유럽은 합의와 절차, 회원국 간 이해관계 때문에 같은 속도로 즉시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미국이 규제를 발표하면 유럽은 검토와 조율의 단계를 거쳤습니다. 이 시간차는 중국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중국은 규제가 완전히 작동하기 전까지 대체 공급망을 정비하고 기존 거래를 연장하며 충격을 분산시킬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 시간차를 완충지대로 활용했습니다. 안보 영역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자, 미국은 중국 견제를 강하게 주도했지만 아시아 동맹국들은 각자의 위험 계산과 국내 정치 조건에 따라 속도를 달리했습니다. 네, 그 결과 미국과 동맹이 항상 같은 강도와 같은 타이밍으로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은 이 엇박자를 주의 깊게 관찰했고 이를 전선을 관리하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정리하면 트럼프 시기에 압박은 강했지만 무역은 미국과의 문제로, 기술은 미국과 유럽의 속도차 문제로, 안보는 동맹 내부의 조율 문제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분산된 전선 속에서 모든 압박을 한 번에 맞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을 강하게 압박했지만 시진핑의 통치 방식 자체를 정면으로 문제 삼는 대통령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는 시진핑의 권력 장악력을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능력의 언어로 평가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내놓았습니다. 14억 인구를 강한 통제로 관리하는 지도자라는 점을 인권 탄압이 아니라 통치의 효율성으로 말한 것입니다. 이 발언들은 단순한 개인적 호감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독재 체제를 도덕의 언어가 아니라 성과와 효율의 언어로 설명해 준 순간 중국에게는 중요한 외교적 의미가 생깁니다. 통치 방식이 비판받아야 할 예외가 아니라 비교 가능한 하나의 선택지로 격상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에게 외교는 가치의 경쟁이 아니라 거래의 문제였습니다. 인권은 보편적 기준이 아니라 협상 카드였고 민주주의는 지켜야 할 원칙이 아니라 조건 중 하나로 다뤄졌습니다. 자, 이 방식은 중국에게 익숙한 환경이었습니다. 체제 자체를 문제 삼지 않는다면 조건 조정과 거래로 관리할 수 있는 상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시기, 중국은 강한 압박을 받으면서도 자신들의 정치 체제가 정면으로 부정당하는 상황까지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개인의 지도자 인식도 겹쳐졌습니다. 트럼프는 의회나 언론, 사법부의 견제 없이 결단을 내리는 지도자들에게 동질감을 보였습니다. 푸틴, 김정은, 그리고 시진핑 같은 지도자들입니다. 이 인식 속에서 시진핑의 강한 통치는 위험한 체제가 아니라 혼란을 통제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겼습니다. 이 지점에서 트럼프의 대중 압박은 중국 체제를 무너뜨리는 압박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충돌로 인식될 수 있었습니다. 이 구조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 시기였습니다. 이때 미국의 전략은 중국을 더 세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전선을 하나로 묶는 방향이었습니다. 기술 규제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속도를 맞추는 작업이 본격화됐고 규제의 시점과 범위는 점점 비슷해졌습니다. 중국이 활용하던 시간차는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안보 영역에서도 동맹 간 조율의 빈도와 강도가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메시지는 분산되지 않고 점점 하나로 정렬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역, 기술, 안보가 각각 따로 움직이던 전선은 점점 하나의 구조로 묶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재임 중인 상황에서도 중국은 이전처럼 전선을 나누어 관리하던 시절로 완전히 돌아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압박의 표현은 다시 거칠어졌지만 환경 자체는 이미 달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게 더 큰 부담이 된 것은 트럼프의 말이나 개인적 성향이 아니라 바이든 시기에 형성된 전선이 하나로 묶이기 시작한 경쟁의 구조였습니다. 중국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누가 대통령이냐가 아니라 이미 바뀌어버린 국제 환경, 그리고 되돌리기 어려운 경쟁의 구조, 그 자체입니다.